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먼저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조리 도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행운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을 이서연 저자의 오래된 비밀일기라는 책을 참고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만 제대로 몸과 마음에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만큼 나에게 일상적인 당연한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감사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눈을 뜨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내가 운동을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일상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일부러 감사한 것들을 붙이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난 참 감사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감사하지 않은 날과 확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물론 가끔씩 뭔가 나에게 갑자기 어퍼컷을 날리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바쁜 와중에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상황이 있다고 해보죠. 이때 바빠 죽겠는데 괜히 고장나서 돈만 들었잖아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운의 에너지는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대신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운의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가게에서 뭔가를 구입할 때, 버스 등을 이용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마음에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물론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잊을만 하면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내용이라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운은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해요.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격입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둘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하세요. 우리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만은 없겠죠.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등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일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설사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표출해도 나는 가급적이면 피하거나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같이 반응한다면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행운은 마음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닌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셋째.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귀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가꿔야 할 텐데요. 특히 나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어야겠다, 귀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이 세 습관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인생의 트랙에 분명 여러분도 올라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칩니다.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지, 편안한지, 행복한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잘 읽었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함께 운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여러분과 감정을 나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끔은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참 행복합니다. 무슨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의 삶과 일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목표는 명확히 하는 대신에 그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내 예상을 빗나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목표를 딱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꼭 예상이 빗나가는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이, 이거 안 될 것 같다. 운이 따라주질 않아. 에휴,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 운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좌절하고 초조해야 한다면 에너지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운 에너지가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 운의 방향이 플러스로 바뀌고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나 자신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작은 실천을 하고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해서 내 운이 당장 바뀌겠어요? 한 몇 년은 해야 바뀔까 말까 하겠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운의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뇌 신경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학적인 패턴을 바꾸는데 약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도 빠르면 2주, 늦어도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운명학을 공부한 저자는 오랜 기간 고객들을 컨설팅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걸 발견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공손해진다고 해요.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겸손함의 지혜가 인복을 부르고 일이 잘 성사되게 합니다. 또 일이 성사된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게끔 나아가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겸손할 때는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쭐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르고 있어.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해. 다시 한번.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르고 있어.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해. 이런 표현과 다짐은 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태도에서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물론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도 공손한 태도나 신중한 마음가짐은 불운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야말로 행운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나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 태도야말로 행운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그리고 내 삶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킬 거야. 나는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만한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야. 이 정도의 시련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걸 난 확신해.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나는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킬 거야. 나는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만한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야. 이 정도의 시련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임을 난 확신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항심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행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세상이 생각한 대로 너무나 당연한 듯한 기계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운이 불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오히려 불운이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이들은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와 추녀가 함께 마을을 찾아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집주인이 나가보니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 서 있기에 누군지 물어봅니다. 저는 행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주인은 미녀를 집 안으로 반갑게 맞이해요.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이번에는 누더기를 걸친 추녀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재차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추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인은 당장 꺼지라며 그녀를 내쫓아요. 그때 문 밖으로 쫓겨난 추녀가 말합니다. 먼저 집에 들어간 여자는 제 언니랍니다. 우리 자매는 언제나 함께 다니죠. 제가 쫓겨나면 언니도 함께 이 집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름의 두 자매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나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행복은 불행 뒤에 숨어서 오고 불행은 행복 뒤에 숨어서 옵니다. 이 우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쾅 입력되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불운처럼 보이지만 대박의 행운을 안겨다주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느냐며 절망하는 동안에는 불운 속에 숨겨진 행운은 달아나 버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반면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을 행운으로 만들려면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 실제로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해요. 왜 사람이 좌절의 마음이 생기면 그 즉시 다른 행복한 생각으로 바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무거운 마음속으로 감정이 계속 파고들 때가 있어요. 이때 그 기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때면 왠지 이 책이 생각이 나요. 희망적인 내용인데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생 조언자가 나를 괜찮다며 앞으로 잘 해결될 거라며 다독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언과 위로가 함께 필요할 때 이 책을 자주 찾곤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에는 일상에 감사하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무시하기, 주변 사람 섬기기 이 세 가지 습관을 제대로 몸과 마음에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와도 이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만약 지금 나에게 행운이 오고 일이 술술 풀린다는 느낌이 들고 이것을 진짜 행운으로 만들려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품위를 잃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것. 행운은 지금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